자, 5번 문제부터 이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 33회 기출문제죠. FAT급. 자, 5번. 재고자산 매출거래 3점. 네, 거래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매트하고 블럭 세트하고 이렇게 팔았는데, 원래 정식으로는 이 완구류는 말이죠. 장난감은 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나왔죠. 부가가치세는 없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이걸 회계 처리하자.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30만원은 국민은행 자기압수표로 받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압수표를 계정과목 뭘로 할 건지를 이제 떠올려야 되는데, 자기압수표는 그렇죠. 언제나 현금입니다. 잔액은 4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자, 그러면 요건 4월 말일에 받기로 한 잔액은 계정과목을 뭘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외상매출금이죠. 네, 그럼 끝났어요. 차변이 두 개입니다. 외상매출금하고 현금. 대변은 상품 매출. 맞죠? 거래자료 입력할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 두 개 정리됐어요. 자, 4월 7일 거래입니다. 날짜를 4월 7일로 입력하시고, 일반 전표에 원래는 이건 이제 부가세가 있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건데, 예, 그거 이해해 주시고 4월 7일 예, 날짜를 바꾸시고요. 3번 차변에 현금이 30만 원이죠. 거래처와 적요는 다 생략하세요. 또 3번 차변 108번이죠. 외상매출금. 이거는 생략하면 안 돼요. 거래처를. 외상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니까 미래클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여기 미래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미래로 코드란에서 검색하시면 미래클 어린이집 단번에 찾아줍니다. 자, 100만원이죠. 외상매출금. 자, 대변은 뭐냐? 상품매출이다. 상품매출이다. 그래서 401번입니다. 146번 상품으로 하면 안 돼요. 401번 상품매출. 자, 거래처와 적요 생략합니다. 대변에 130만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리되셨죠? 자, 다음 문제, 6번째 문제입니다. 6번. 기타 일반 거래. 자료 설명을 읽어보시면, 영업부에서 사무용 문구를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며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할 것. 네, 여기 지금 화이트하고 화일철하고 이거 샀는데 25,000원어치 샀네요.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용품비 차변에 기록할 거죠? 비용 발생이니까. 자, 대변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대변은 계정과목이 뭘까요? 예, 미지급금입니다. 자, 이제 입력하면 되죠? 4월 18일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요. 4월 18일 차변의 소모품비 800번대에 써야 돼요. 830번. 자, 비용이니까 거래처나 적요 다 생략합니다. 25,000원이죠. 엔터 치시고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인데 이것도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잖아요. 채무도 전부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느 문방구냐면 다모아 문구입니다. 그래서 월말에 지급할 미지급금은 다모로 검색해가지고 다모아 문구 31111 코드 걸어주시고
대변에 25,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따라 하셨나요? 잘 따라 하셨죠? 네. 자, 다음에 7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기타 일반 거래.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한번 볼까요? 4월 26일 날 돈이 나갔고 4월 26일 날 돈이 나갔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번호 1은 영업사원의 업무용 휴대폰 사용대금 이체하여 지급한 것이다. 아, 휴대폰 영업사원들 휴대폰 이용대금은 계정과목, 이건 비용인데 무슨 계정과목 쓰면 될까요? 그렇죠, 통신비. 그 다음에 번호 2는 마법 완구에서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이체하여 지급한 것이다.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하면 자산인데 선자로 시작되는데 계정과목이 뭘까요? 예, 선급금. 선급금 자산, 통신비 비용 발생 모두 차변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의 통신비, 차변의 선급금, 대변은 이것이 가면 되죠.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면 되죠. 자,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예, 4월 26일자로 차변 통신비 선급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입력합시다. 자, 4월 26일 겁니다. 차변의 통신비 814번. 통신비는 거래처와 조교 채점 안 합니다. 지나가시고 금액은 13만원. 또 차변에 선급금 이건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 선급금은 자산, 아니 채권에 해당이 돼요. 자산 중에. 그래서 어느 거래처에 선급금을 보냈는지 넣어야 됩니다. 마법 검색하셔가지고 마법 완구 거래처 넣어야 되고요. 40만원 4번 대변이죠. 대변은 보통예금. 이거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코드로. 보통예금은 농협은행이죠. 농협은행. 대변에 53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단기매매증권의 매각 4점짜리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했다 이거죠. 자, 자료 1번 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보유 현황이 있어요. 자, 주식이 키덜트라는 회사의 주식 200주를 900원의 단가로 180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료 2번 보통예금 거래내역 맡기신 금액 100만원이 주식 매각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18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처분했다? 자료 설명을 보세요. 자료 1은 매각일 현재 단기매매증권 보유 현황입니다. 자료 2는 보유 주식 중 100주만 100주만 매각했네요. 그러니까 200주가 180이면 100주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90만 원어치를 팔은 거예요. 90만 원어치를 1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주식 매각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할 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90만 원으로 90만 원이 감소한 걸로 하고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 것은 100만 원이 들어온 걸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그 10만 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죠? 그건 이익이죠. 그 이익의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수익은 대변이니까 그건 대변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차변 100만 원, 대변 100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 거래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예. 입력을. 자, 날짜는 5월 12일 거래입니다. 자, 5월 12일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90만 원부터 넣어볼까요? 5월 12일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107번이네요. 90만 원. 차변의 보통 예금은 농협은행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응? 10만 원 대변에 또 넣으면 되죠. 신한은행으로 들어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신한은행. 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906번 코드 정확히 찾으시고 수익이니까 거래처와 적용 채점 안 하죠?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그럼 등기에 보면 밑에 보통 예금 10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90만 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10만 원, 차변 대변 100만 원씩 딱 맞죠? 이런 거래입니다. 네, 200주 중에 100주 처분한 거래니까 그걸 잘 파악하시면 이게 뭐 어렵지 않은 거래요. 자, 페이지가 바뀌네요. 359페이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3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행 송금 의뢰 확인증. 네. 자료 설명. 상품 보관 장소로 사용 중인 물류 창고의 당월분 임차료와 송금 수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송금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라. 자, 임차료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차변에 와야 됩니다. 송금 수수료 비용이거든요. 이것도 차변에 옵니다. 자, 얼마냐면요. 임차료가 150만 원. 그리고 송금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그래서 150만 2,000원이 차변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돈이 나가는 건 보통예금에서 나가니까 대변이 보통예금. 그래서 이거는요. 임차료 150만 원 차변이고요. 수수료 비용 2,000원 저기인데 차변인데 여기서 또 여러분은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 800번대를 쓸 건지 영업의 비용 900번대를 쓸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는 이제 맞느냐 틀리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자, 상품 보관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품을 보관을 해야만이 상품을 보관 관리를 해야만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송금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800번대.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 있는 수수료다. 물류창고 임차료 송금하면서 수수료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800번대 쓰셔야 돼요. 900번대 쓰면 안 됩니다. 즉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해야 된다.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차변 임차료, 차변 수수료 비용 입력할까요? 날짜는 여기 송금 의뢰 확인증에 보니까 5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전표로 입력합니다. 차변의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입니다. 819번 150만원. 또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 쓰세요. 831번 2,000원. 이제 대변의 보통예금 무슨 은행이었죠? 하나은행인가요? 하나은행. 네. 1502 플러스 150만 2천원. 이렇게 전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밑에 빨간 글씨가 나왔다는 것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아직 일치하지 않았다. 네, 아마 어느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졌겠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기타 일반 거래.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출장비 선지급 6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원 최호철이 부산 출장비 60만 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출장비 선지급 시 가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후에 출장을 다녀와서 정산하기로 한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여러분 출장 떠날 때 회사가 주는 이 60만 원을 가계정으로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이 뭐였죠? 가지급금.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가지급금 자산입니다. 가지급금 차변에 오시는 거예요.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지급금은 사원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최호철로. 거래처 그냥 지나가면 틀립니다. 자, 5월 30일 거래를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5월 30일 차변에 3번 차변에 가지 134번이고요. 최호철은 5210번이고요. 적요는 생략합니다. 금액이 60만 원이었죠. 600 플러스 대변은 보통예금이었죠. 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코드 꼭 넣어야 돼요. 98004 6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 두 계정 과목이 모두 거래처가 코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돼요. 차변의 가지급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이죠. 자, 10개 했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에는 이제
전표 수정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네. 두 문제를 내면서 한 문제당 4점씩 8점을 배점을 줬어요. 전표 수정해봐라.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해놓고 이걸 바로 고쳐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료 설명을 봐야 되겠네요. 우선 입장권이에요. 오페라 입장권. 12월 24일 직원들의 단합을 위하여 뮤지컬 관람을 하기로 하고 입장권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를 수정하시오. 그러면 12월 24일 거를 조회해가지고 이 뮤지컬 입장권 이 48만 원을 무슨 회계 처리로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자, 12월 24일을 조회해 보세요. 12월 24일을 조회해 보세요. 그랬더니 48만 원을 뭘로 처리했어요? 접대비로 처리했습니다. 자, 뮤지컬을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받나요? 직원들끼리만 받나요? 직원끼리만 받죠. 무슨 비용으로 고쳐야 될까요? 예, 복리후생비로 고쳐야 됩니다. 811번으로 고쳐주면 4점 얻는 거예요. 예, 전표 새로 입력하는 것보다 4점 따기 참 쉽지 않나요? 예. 뭐 적요나 이런 거 고칠 필요가 없죠. 현금으로 그런데 현금으로 산 건 맞나요? 현금으로 샀으면 출금 전표가 맞는데, 예,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예, 만약에 카드로 구입했다 그러면 이거 출금 전표로 하면 안 돼요. 예, 이거 차변으로 아까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해서 카드사 거래처로 거래해야 됩니다. 예, 다행히 현금으로 했으니까 그냥 계정가운만 복리후생비로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수정하는 문제. 2번 입력자료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을 보세요. 신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랬습니다. 거래처 담당자하고 저녁 먹은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한우집에서 먹었네. 가격이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 자료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자, 이 날짜로 조회해 보세요. 7월 23일 날짜. 7월 23일. 접대비 차변에 금액 27만 3천 원 맞는가 보시고 27만 3천 원 맞아요. 대변의 미지급금 이거 틀렸군요. 자, 대변의 입력 중에 뭐가 틀렸습니까? 거래처가 틀린 거죠. 거래처가. 미지급금은 맞는데 참 만나 한우에 미지급한 건가요? 아니요, 카드. 그렇습니다. 여기를 바꿔야 돼요. 여기를 고쳐주면 돼요. 그래서 카드사가 보니까 국민카드예요. 그래서 여기를 국민카드사로만 고치면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99605. 이렇게 두 개의 수정 문제가 한 문제당 4점씩 해서 8점이 되는 것이죠. 시간제. 이거요? 60분. 1시간. 이거 실기 이론은 말고 이것만 이론 포함해서. 네네, 이름 포함해서. 네. 네. FAT 1급도 1시간 봐요. 그러니까 FAT 1급은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이 결산 문제네요. 정보 조회까지 있구나. 예, 마지막이 아니군요. 예. 지금 5개 남은겼네요. 이제 문제 5개. 자, 이제 결산 문제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I조와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하고 요것만으로 결산 끝내라는 얘기예요. 자, 1번 기타 결산 정리사항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78만 원을 계상하라는 얘기예요. 자, 미수이자라는 것은 미수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미수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 그러면 대변은 뭐냐? 바로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이런 분계를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장기 대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단기분인데 78만 원이 단기에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단기분의 이자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계상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직 정리 안 됐다는 건 뭐예요? 현금 수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 자산으로 잡아주고 단기의 이자 수익이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 발생. 자, 이러한 정리는 일반전표의 수동분계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수동분계 사항이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합니다. 일반전표의 12월 31일자. 일반전표의 12월 31일자. 결산수정분계는 12월 31일로 전표를 발생시켜야 돼요. 3번 차변의 미수수익. 116번 미수수익. 거기 금액 있는 거 계산해 줬죠? 78만원 그대로 쓰시고.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 수익 901번 78만원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결산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을 해라 라고, 자동 결산 문제라는 거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00만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45만원을 계상해라.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을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수동결산도 해도 되고 자동결산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동결산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수동결산은 여러분이 수동으로 완전히 해야 돼요. 자동결산은 입력만 차분하게 잘 입력해 놓고 전표추가 누르면 차변 대변 개념 까먹고 헷갈리지 않고 프로그램이 정답으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수동결산 하겠어요? 자동결산 안전한 거 쓰겠죠. 자, 우리는 자동결산하고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결과 확인해 볼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속도가 빠른 사람들 아니고는. 자, 그러면 자동결산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기 감가상각비 입력하고 전표추가 눌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입력하러 갈까요? 전체 메뉴 가셔서 결산 재무제표가 여기에 있네요. 결산자료 입력 여기 있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합니다. 1 엔터 12.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품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에 해당이 되어서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라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양식이 딱 만들어집니다. 감가상각비만 입력하면 되잖아요. 두 개. 판매관리비의 끝부분으로 내려가 보시면 감가상각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군안과 비품란에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차량 운반구 200만 원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 다음 줄이 비품이죠. 비품 45만 원 여기다 그 다음 줄에 입력. 45만 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 그 다음에 뭐를 누르시느냐? 이걸 누릅니다. 전표 추가. 전표 추가 누르시고 예하고 확인 누르면 끝난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창을 닫아보시고 우리는 지금 실제 시험이 아니니까 여기 와서 조회 한번 눌러서 천천히 보고 가자 이겁니다. 전표 추가 누르고 결산자료 입력에서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차량 운반부는 49만 원이었는데 감가상각비는 금액 넣을 데가 없는데. 차량이 200이고 아니 두 개만 넣는 거예요. 차량 운반부에 200만 원, 비품에 45만 원. 그렇게 하고 위에서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와가지고 조회를 눌러서 한번 공부 좀 하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입력한 것과 직접 관련된 분계는 이겁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245만원, 판매 관리비 비용 발생. 대변의 감누가 두 줄로 작성이 됩니다. 209번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요, 213번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겠죠. 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차감 계정을 뺀 것을 장부금액이라고 한다고 아까 어떤 문제 1홀에서인가요? 예, 나왔었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요거, 이거는 우리가 그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무조건 상품 매출원가가 비용으로 발생하는 분계가 일어납니다. 이때 결산 대변에 상품이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가 된 거죠. 자산이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분계, 결산 때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손익계산서가 완료가 돼요. 이게 안 일어나면 매출원가가 없어가지고 손익계산서가 없어서 매출액이 매출총이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분계는 전표 추가를 눌렀을 때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했든 안 했든 항상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분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품이라는 계정은 매입을 하면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갔을 때는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될 때 대변에 가는데, 아까 우리가 실무수행 유의사항에서 상품에 대해서 말이죠. 타계정 대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거 다 끝나고 제가 설명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산 문제 두 번째인 자동결산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8점을 우리가 얻었고요. 이제 나머지 3개 문제는 12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장부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조회도 제대로 할 줄 알아라 이런 얘기죠. 마지막 문제 3개 조회하는 문제죠. 자, 1번 1월계표를 조회하라. 2020년 상반기 판매비 중에서 판매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출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1월계표로 가서 월계표로 가가지고 1월부터 6월을 입력해 볼까요? 자, 어디에 1월계표가 있느냐?
여기에 있죠. 1월계표 클릭. 그래서 월계표를 클릭합니다. 1계표 말고 오른쪽에 월계표는 여기다 월만 입력하면 되니까 1 앞에다가 1 입력하고 엔터 치고 뒤에다 6하고 엔터 치면 이게 1월부터 6월이에요. 판매 관리 비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비용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비용이 이쪽에 모아져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금 지출이면은 차변에 여기 현금 있죠? 이게 현금 지출입니다. 가장 적은 거. 자, 많은 거 찾으라고는 했지만 적은 거 찾으라는 것은 9만 원. 예, 도서인수비 9만 원이 제일 작고 소모품비는 아예 0이니까 예, 소모품비가 있으면 소모품비가 답이고 도서인쇄비가 있으면 도서인쇄비가 답이 되겠네요. 소모품비는 없고 도서인쇄비도 없네? 그러면 하나씩 써봐야 되겠네. 여비교통비 옆에다가 985100 써보시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에다가 294000 써놓으시고 운반비에는 296 현재 세금과 공과가 제일 작아요. 수선비에는 306 그러면 답이 아까 나왔었죠. 세금과 공과 다 하나씩 써봐야 되겠어요. 옆에다 네, 써놓고 비교해봐야지.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거. 우리 옳게 찾은 거죠? 2번이.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4점 2020년 상반기에 지급된 이자 비용 중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금액은 얼마냐?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합계잔액시산표에 있는 이자 비용 중에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얼마냐? 합계잔액시산표를 보세요. 1월부터 6월로 조회해 볼까요? 합계잔액시산표 가봅니다. 1월계표 바로 밑에 있어요. 합계잔액시산표는 마지막 월만 입력하는 거예요. 6월 엔터 30일 엔터. 이게 1월부터 6월입니다. 여기서 뭘 찾으라고요? 아니 이자 비용을 찾아야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판매관리비 지나서 영업의 비용 여기 있죠? 여기 있는 90만 6천 원이에요. 이거 봐가지고는 단기 차입금의 이자 얼마인지 모르죠? 더블 클릭하면 이 내역이 나와요. 이 90만 6천 원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원장으로 연결이 돼요. 원장으로. 원장에 적요 같은 거에 설명이 나와 있겠죠? 장기 차입금 지급이자, 단기 차입금 이자 지급, 예, 딱 한 번 있었네요. 단기 차입금 이자 지급이, 그렇죠. 2월 27일 날 25만 1,000원 한 번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장기 차입금인데, 이날만, 2월 27일 날만 25만 1,000원 이렇게 원장을 보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다.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장부 조회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3번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죠. 바드러움 현황을 조회하라. 바드러움 현황을 조회하라. 6월 말 현재 거래처별 바드러움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거래처, 바드러움 현황으로 가보세요. 바드러움 현황에 거래처별 잔액을 조회하면 되겠죠. 자, 바드러움 현황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서 자금 관리라는 메뉴가 없으니까 여기 거래처 원장에 가야 돼요. 거래처 원장.
아, 자금 관리 있어요, 메뉴? 오. 아, 여기에 있네요. 네. 뭐 거래처 원장에서 봐도 됩니다만은, 네. 여기서 봐도 됩니다. 네. 받으러옴 현황 클릭하세요. 받으러옴 현황 가셔서 거래처별로 가세요. 두 번째 탭 거래처별. 그래가지고 기간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6월 말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거래처별을 잔액으로 해주고 조회구분은 여기서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보면 되죠. 거래처는 모두 엔터를 쳐서 처음부터 끝으로 하시고 이 잔액, 여기 잔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틀리게 된 걸 찾으면 돼요.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있는 잔액가 어느 거래처가 응? 4번 틀렸어요? 한토이. 자, 한토이의 잔액이 4,9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95만 원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네. 이렇게 해서 실기가 70점이에요. 네, FAT 2급의 평가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가 그 실무 수행의 맨 앞부분에서 유의사항 중에 첫 번째 있는 것이 문제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아예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무수행 유의사항 1번에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그러면 제가 전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래냐 하면은 이런 거래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장난감 도소매업이죠. 예. 자, 자, 이런 거래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타계정 대체를 적요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회사 상품인 장난감을 고아원에다 기부했어요. 이거 전표 입력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예,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 우선 분계를 써보면요. 차변의 기부금입니다. 기부했으니까. 자, 그런데 기부금을 매가로 회계 처리할까요? 원가로 회계 처리할까요? 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기부금 비용 처리는 원가로 해야 돼요. 예. 자, 대변에 뭘 기부했어요?
상품을 기부한 거죠. 예, 개정 과목이 상품이죠. 그런데 이때 이 상품이 우리가 아까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입력 눌렀을 때 상품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딱 넘어왔죠. 비용으로. 이 상품을요, 그냥 적용을 넣지 않으면 이 상품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상품이 매출이 된 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 적요 8번 적요가 있어요. 8번 적요는 상품을 타 계정으로 대체한다라는 적요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출이 아니다. 매출원가로 가면 안 돼. 별도로 이걸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타계정 대체를 전표 입력할 때 적요번호 8번을 안 걸어주면 우리 회사 손익계산서 틀리게 나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지금 이게 이 회사 걸로 해볼게요. 일반 전표에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10월 1일 날 했다고 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차변의 기부금 933번 150만원 대변의 상품 이 적용 코드에서 요 8번을 하고 가야 돼요. 타계정으로 대체. 예. 근데 이걸 일단 안 해볼게요. 안 하고 150만원 이렇게 전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볼 거냐면 손익계산서를 가볼게요.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품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상품 매출원가가 2억 734만 5천원이고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420만원이고 단기상품 매입액이 2억 네.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에 들어가 있죠. 지금 150만원 입력한 게.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 빼줄 것이 플러스니까 이거 더하고 이것까지 더합니다. 자, 보세요. 이 420에다 2억 1000 더해보면 2억 5800이죠. 2억 5800에다가 150을 뺀 게 아니라 더했죠. 그래서 2억 500, 근데 2억 734만이 됐죠. 지금 우리 타기적으로 대체된 거, 기부한 것이 매출 원가에 더해졌죠. 우리 이건 매출이 아니잖아요. 비용 처리했지 않습니까? 기부금으로. 근데 왜 이게 매출 원가로 가냐 이거예요. 매출 원가에 들어가면 매출 총이익도 틀려지고 다 틀려져요. 자, 매출 원가에 들어갔지. 나중에 또 영업의 비용에 가면 영업의 비용에 여기 접대비 들어갔겠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니, 접대비란다. 기부금. 기부금 150만 원을 또 빼요. 이중으로 비용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이 차감되고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만큼이 매출원가에 더해져 버려요. 매출원가에 더해지면 비용이 두 번 처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전표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거래는 반드시 다른 적요는 생략해도 이 재무제표가 틀려지지는 않는데 이런 타계정 대체는 여기를 8번을 꼭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고 손익계산서 다시 가볼게요. 가가지고 지금은 화면 안 변했죠?
여기 조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고쳐졌습니다. 고쳐져 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타기적으로 대체하고 150만 원이 빠졌죠. 예. 근데 매출원가는 왜 안 되는지? 기말 상품 재고액 마이너스 150만 원 왜 들어가 있지? (202억 700) 이 숫자가 변해버렸네. 잠깐만요. 결산자료 입력에 있었던 기말상품 재고액이 여기에 전에 입력된 거 한번 불러내 볼게요. 예.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 없는데. 예. 매출원가가 마이너스가 일어났어요. 자, 예, 결산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결산자료 입력을 다시 열어가지고요. 1월부터 12월로 전에 데이터를 안 불러오고 아니요 한 다음에 확인 눌러서 네 여기 기말상품 재고에 없어요. 제로.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로 돼요? 매출원가가 왜 마이너스로? 감가상각비. 아까 우리 차량 운반부 감가상각비 얼마로 입력했죠? 200만 원에 45만 원. 예. 아까 또 미수 수동 분계로 했던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건 여기 반영됐겠죠? 예. 임차료 였나 뭐였나 수동 분계 사항이 수동 분계가 장기 대여금은 미수이자 이자 수익 여기 아까 입력된 거 있나요?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에 예, 이자 수익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예, 그건 일반 전표에 넣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전표 추가 눌러볼게요. 일반 전표 결산 존재한다. 예, 자 일반 전표 입력해서 여기 결차 결제로 넘어온 것들을 12월 31일 거 지우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12월 30일에서 Shift F5 눌러가지고 예, 전부 삭제합니다. 삭제. 그리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다시 넣은 거를 전표 추가 확인. 그러면 이제 다시 결산이 일어났어요. 자, 일반 전표에 와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하면 상품 매출원가가 왜 상품 매출원가 왜 마이너스로 나오지? 매입, 기초에서 매입을 빼가지고 기말을 빼주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지. 이만큼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이 부분은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매출원가가 지금 계산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회사 걸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요거 설명을 요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타계정으로 대체해야 되는 경우, 타계정으로 대체 8번 저교를 써야 되는 경우가 그러면은 이 경우만 있느냐?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이 거래를 제가 살짝 말을 바꿔볼게요. 자, 당사의 상품인 장난감을 아까는 고아원에 기부했는데 이번에는 우수 사원에게 상품으로 지급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하고 뭐만 달라지면 되느냐면 차변의 계정가만 달라지면 되거든요. 대변은 똑같아요. 대변은 상품이고 8번 타계정 대체 꼭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부금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우수사원에게 상품으로 지급했어요. 우리 회사 장난감을. 복리후생비. 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재고자산을 있잖아요. 우리 재고자산을 복리후생비로 쓴다든가 기부금으로 사용한다든가 접대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접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차변이 접대비가 되고 대변이 상품이 돼요. 그럴 때 8번 저격 꼭 걸어라 이겁니다. 걸지 않으면 매출원가에도 더해지고 밑에 복리후생비 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 이런 비용에도 포함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실무수행 시 유의사항에 그 타계정 대체는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두시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장난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복리후생비하고 기부금하고만 예를 들었는데, 가령 공기청정기, 전자회사 이런 회사는 비품이 될 수도 있어요.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또는 판매하는 회사가 우리 자기 회사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회사 물건을 사다 씁니까? 우리 회사 거 쓰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대변이 상품, 차변이 비품이 되죠. 우리 회사 상품을 비품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대변에 가는 상품을 처리할 때 적용으로 8번을 넣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아까 손익계산서가 좀 틀려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간단히 설명이 안 됐는데 이해가 정리가 되셨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